네, 오늘은 김제시 성산에 한번 와 있습니다. 성산. 네, 이게 좀 산이라기에는 좀 이게 너무 언덕백이 좀 산 같아가지고 굉장히 낮아요, 산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와요. 여기 길 도로가 있죠. 네, 여기는 다 평야지예요. 김제도 다 아저씨 평야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저기 보면 무슨 타워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성산 위에 그 서울에 있는 남산 타워 똑같이 성산 위에 꼭대기에 이게 타워가 하나 있어요. 좀 조그마한 타워인데 근데 산도 굉장히 조그마해. 남산에 비하면 엄청 낮으니까 서울에 있는 그 탑도 남산 타워보다 훨씬 작고 김제는 여기가 또 평야지대고 해서 이게 산이 이쪽은 거의 언덕배기 산이에요. 지금 이게 성산이라 해가지고 이 주변 일대에서는 아마 거의 제일 높은 산에 제가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조그만 낮은데도 바로 여기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앞에 저희가 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김제 쪽은 평야지라서 산이 여기 굉장히 이게 낮아요. 이제 이 성산이 그나마 이 주변에 일대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름을 이게 성산 이게 성설성자인가? 네, 한문을 제가 선자문을 잘 몰라서 산자는 알겠는데 성자가 뭔 자인지 모르겠네. 근데 되게 낮아요. 여기가 김제시 여기가 교동이구나. 이제 옛날에 왜 교동이냐면 옛날에 여기 서원 같은 게 여기 쪽에 다 교육이나 이런 관공서가 다 여기 있어서 여기 성산 밑에가 교동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풍수적으로 이게 성산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거 먼저 볼게요. 현왕. 성산은, 성산은 김제시가 서쪽으로 위치하고 표관 41m에 41m 밖에 안 돼요. 41m의 낮은 언덕으로 된 시민 휴식처이다. 이제 뒤에는 제가 길게 안 읽겠습니다. 중요한 건 41m. 아주 낮죠. 근데 이 성산이 김제 일대에서는 거의 높은 산일까요, 아마. 저기 모악산 쪽으로 가면 이제 그쪽 산 돼하고는 이쪽 평야지대 일대에서는 요 산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만큼 주변 산들이 거의 언덕백의 산이고, 요 산이 높아요. 근데 왜 이게 성산에 대해서 제가 했냐면, 좀 제가 이거를, 나중에 한번 풍수도 이거를 해야 하는데, 저 타워가 문을 열었을지 모르네. 저기 코로나 때문에 요즘 문을 닫는데 그 위에 타워 위에서 가면 제가 설명해 줬거든요. 이 성산 주위 일대로 이 산보다 큰 산이 거의 없어요. 이 산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제에서는. 그럼 보통 이런 데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무슨 관아 같은 게 어디에 많이 이게 자리를 잡냐면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저기 옛날 같은 게는 이게 좀 봉건 사회적인 국가였을 때는 호족이나 부족 부족 국가적 개념이었을 때는 그 지대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럼 그 지대에서 최고 큰 높은 산 위에다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을에서 가까운 데서 약간 언덕배기 산 같은 데가 있어요. 그거를 보통 풍수에서 그걸 안산이라고 하고 나중에 그게 변형이 돼서 남산이라고 해요. 근데 산이 뭐 이렇게 굉장히 무슨 뭐 북한산이나 뭐 치악산, 뭐 무등산 뭐 이렇게 큰 산이 아니라 그 마을이 형성된 데서 비교적 언덕 위에 있는 집 같은 느낌. 이렇게만 좀 언덕 위에 있는 집 같은 느낌에 거기에 보통 예전처럼 부족장, 추장들이 거의 대부분 살아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그 부족민들이 이렇게 뭐 텐트라고 해야 하나? 이거 뭐 옛날에는 그걸 뭐지? 하여튼 텐트 같은 거 이런 거 그걸 치고 살아요. 초가집도 아니고 그런 데 살아요. 그럼 거기서 무리 짓고 살면 옛날 부족 사회 쪽에서는 그 부락이 다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보통 추장이 추장이 이게 거기가 거기에다 자기 관아 비슷하게 자기 집을 거기다 쳐요. 그러면 비교적 그 마을은 낮은데 강 근처나 물 쉽게 길어 먹을 수 있는 강 근처에 있으면 강이나 하천 근처에 있으면 추장들은 보통 그 마을이 잘 보이는 약간 언덕배기 산 중턱이나 아니면 밑에 정도에 텐트를 쳐요. 이제 거기다 자기 이제 그러면 그게
그 부족장 그 뭐냐 좀 저기 그 궁이 된다고 해야 하나 이게 궁이라고 하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그냥 부족장 추장 텐트가 거기에 쳐져요 보통 예전에는 왜 한눈에 다 우리 부족민들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요 성산도 그 원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지역에 안산이라는 지명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게 안산이 예전에 이제 추장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게 백성들을 둘러보기 위에 높은 데서 둘러보기 딱 좋은 위치를 갖다 이제 안산이라고 해요. 그 너무 높은 산은 안 보여요. 적당히 언덕배기 약간 같은 산, 낮은 산이 있어요. 그 분지 지형. 우리나라는 다 산이 막혀 있고 분지 지형에 이고 그 분지 지형에서 보통 부족민들이 살면 농사짓고 살면 거기에서 이제 작은 산들이 있어요. 그 안산이라고 해요. 지명을 풍수적으로도. 그럼 부족장이 거의 다 거기다 이제 뭐 저기 궁 비슷하게 이제 관아가 비슷하게 쳐 예전에는 왜 그냐면 이 성산도 이 김제의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여기 성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게 이제 안산, 남산 여기는 이제 성산이라고 하는데 아, 그러면 비교적 예를 들어서 다 딱 여기 비석 있는 데가 딱 좋네.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저기 이렇게 평평한 지역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기 어느 저기 이런 데다가 이제 부족장이 이제 여기다가 텐트 같은 걸 치는 거야 이제 아시게 옛날에 그걸 뭐라고 게르라거나 이게 몽골로 따면 게르 같은 거를 쳐요 옛날에는. 위치가 명당이구나 울리네. 여기 이게 비석 같은 거 보면 여기 비석 위치가 있죠. 이거 멈칫하시네. 자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뭐라고 있나 뭐라고 써있네.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저기 범상치 않은 비석이 있는 데들은 과거에도 범상치 않은 자리였어요 이게 보통. 지금이 제 그림자가 지금 현재 시간이 한 4시 정도 되나 지금? 오후 4시 정도 돼가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비쳐요. 그림자가 우리나라 남쪽 하여튼 이렇게 비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위치에다가 추장이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보면 이제 예전에 저 만약에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예전에 이제 저 평평한 지역에 부족민들이 이제 불악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잖아요. 한눈에 다 내려다보여요. 이제 저런 평평한 운동장 지금 있는 지역에다가 이제 저 부족장이 이제 저기 집을 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부족들이 잘 지내나 하면 딱 여기에 서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면 저기 지금은 이제 다 도시가 이렇게 돼서 건물들 올라는데 건물이 없으면 뒤에까지 다 이게 한눈에 다 이제 이게 보여요. 이 정도 위치에서. 그럼 보통 이 정도 위치에 이게 이제 안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정도 위치에서 이게 딱 적당한 이게 높이가 있어요. 너무 높으면 안 보여. 적당히 이게 온 저기 불악이 잘 보이는 딱 그 위치가 있어요. 어디든지 그 안산 자리가. 그럼 요 정도 자리 되면 옛날에는 불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모여서 이렇게 농사를 져도 집들은 한쪽에 모여서 살아요. 왜 그러냐면 호랑이나 곰이나 늑대 같은 이게 포식자들이 따로 지금은 이제 집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도 안전한데 예전에는 호랑이, 곰, 이게 늑대 같은 포식자들이 자연 상태에서 수시로 와서 특히 약한 애들을 갖다 잡아먹으러 이렇게 내려와요. 마을에. 그러면 이게 마을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불악들이 뭉쳐 있고 불악을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를 쳐요. 왜냐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늑대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그러면 거의 부족장이 그 불악이 한눈에 보이게 딱 요 위치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호랑이나 곰 새끼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여기서 감시를 하고. 쉽게 말하면 감시타 역할도 하고 여기가 이제 저기 부족민들의 이제 그 삶을 한눈에 꿰뚫게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풍수적으로 이게 안산이라고 해요. 지도자가 부족장이 그 부족을 다스리는 데서 잘 보이는 그 명당 자리를 안산 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안산 자리예요. 보통 이런 저기 그 어떤
마을, 현재도 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심상치 않은 비석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위치가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좀 약간 이게 있죠. 이게 후대에 여기가 먼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이게 경험 정보로 이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영험한 뭔 비석 같은 거 위대한 뭔 걸 세우고 싶은 그게 욕구가 세우면 자기도 모르게 뇌시적으로 몰라. 그게 경험이 없는데. 근데 DNA에 그 주민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왠지 저기다가 우리의 저기 지역을 상징하는 뭔가를 세우고 싶어. 뭐 후대에 이렇게 세우게 돼요. 뭐 이런 자료도 없는데. 왜냐면 다 이게 DNA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딱 요 정도 위치가 옛날에 아마 여기도 부족장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뒤쪽으로 이제 큰 시장이 발달하고 이제 물자가 이제 저기 이제 거래가 되니까 시장이 이제 저기 형성이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이게 딱 이게 여기 형태를 보니까 예전에 보통 이렇게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를 이게 밖에서도 사람이 쉽게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말이 밖으로 쉽게 새어나지 않게 해서 인위적으로 대나무를 담벼락처럼 이렇게 애둘러서 쌓아요. 그러면 그 서식지가 대나무가 한번 서식지가 얘네들이 이게 저기 되면 얘네들이 잘 안 죽어요.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어지간해서 보면 다른 데는 대나무가 없는데 여기만 대나무가 있어요. 자 보시죠. 그럼 예전에 이 대나무를 일부러 여기다가 옮긴 거예요. 그러면 제 추측던데 요 일대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그잖아요. 이게 여기도 예전에 중요한 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대나무 뭐 서원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이상의 역할을 했었던 강동. 보통 서원이나 무슨 저기 미락적이고 약간 좀 약간 은둔적인 장소에는 주변을 예전에는 이게 대나무로 일부러 심어요.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게 대나무가 촘촘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런 숲으로 돼 있으면 사람들이 매복하고 숨어들기가 좋은데 이 대나무 사이사이를 뚫고 오는 게 힘들어요. 뚫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여요. 이 안쪽에서 소리도 다 들리고. 그래서 이런 저기 좀 은밀하고 이렇게 사람이 못 들어오는 데는 일부러 이렇게 담벼락처럼 대나무를 옛날에 많이 심어요. 자, 여기 위치가 보시면 여기가 딱 여기 뭐가 저기 관시탑 탑 같은 게 하나 있어도 될 것 같고 여기가 보시면 위치가 김제가 한눈에 다 보여요. 여기 위치에서 나무가 가려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요 자리가 거의 안산 자리예요. 김제시가 한눈에 다 보이죠. 뭐 김제시라기는 그렇고 뭐 김내읍이라고 저기 전통시장 앞에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기 성산 타워라 해가지고 여기 있긴 있는데 굉장히 산도 낮고 타워도 낮아요. 저기에 올라가서 이게 한번 내려다보면 김제가 한눈에 다 내려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제가 좀 아팠을 때 저기 자주 올라갔거든요. 그럼 김제시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이제 성산을 이게 쭉 둘레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기 제가 한번 원래 저기 위에 올라가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김제시가 다 평야지대가라서 여기는 다 멀리까지 보여서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가지고 타워를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성산 주위 일대를 이렇게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강의를 할까 합니다. 산이 굉장히 조그만해요. 한 바퀴 도는데 금방 돌아요. 예전에 제가 좀 약간 아팠을 때 저기 서울에 있을 때는 북악산 북한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산하고 여기는 뭐 격이 다르니까 거기 엄청 험하고 큰 산이니까 산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여기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소풍 올라가듯이 그냥 쑥 그냥 올라가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해가 슉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요. 여기 산도 조그만해서 한 바퀴 도는데 한 2, 30, 20분 걸리나? 한 바퀴 여기도 이제 둘레길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까지 가면 제가 이게 좀 멀어지기 때문에 원래 제가 컨텐츠를 저기 성산타워에서 찍으려 했는데
아, 역시 이게 셀카봉을 사길 잘했네. 만 몇천 원짜리 이거 관공서에서 쓰는 저기 그 납품용 셀카봉이었는데 나중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달라고요? 아, 이거 빼야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새로 이번에 저기 큰맘 먹고 그 저기 장만한 셀카봉이 잘 떨어질 겁니다. 셀카봉 이걸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어이 얘입니다. 새로 산 셀카봉 보여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잠깐만 얘를다가 예 이렇습니다. 딱 여기 안산짜리 어떻게 보면 뒤를 보시면 여기 계산탑 딱 올라가시면 여기 성산타워가 있어요. 굉장히 41m 밖에 안 되는 아주 그냥 언덕에 산이라기보다 언덕에 가까워요. 근데 딱 요 지형이 안산 딱 지형이에요. 자, 왜 안산 지형인지 한번 제가 이제 저기 보겠습니다. 풍수적인 것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가 좀 김제 성산 안산은 좀 특수한 경우에 왜냐면 평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산 분지 지역 안에 작은 언덕배기 산이 있는 데가 안산이나 남산, 남산이나 안산이나 똑같아요. 나중에 안산이라는 게 남산으로 적었는데 그럼 서울에는 남산은 꽤 높던데요 이제. 네, 원래 안산으로 쓰면 안 돼요 남산을. 뒤에 북악산 원래 북한산은 북악산이 이름이 똑같이 북악산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저기 그걸 분리를 시켰는데 지금 북한산하고 북악산이 따로따로 아니고 같은 북악산이라고 했어요. 여기 저기 북악산이 어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악산에서 그 저기 문수봉 저기 거기 뒤쪽으로 쭉 해가지고 저기 끝에 자운봉인가? 우리가 거기를 무슨 산이라고 하더라? 그 수락산 말고 뭐라고 옆에를 도봉산 거기까지를 다 북악산이라고 했어요. 북쪽에는 아주 이게 다 악산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오르기가 힘든 산은 악산이라고 해요. 이런 절벽 같은 게 많고 바위가 많고 이런 산들 악산이라고 하거든요. 북쪽에 있는 아주 오르기 힘든 악산이라 해가지고 북악산이라고 했어요. 이제 나중에 북한산이라고 저거 했는데 그게 다 북악산이었는데 이제 북악산은 주산이고 남산을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으로 쓰면 거길 남산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남산으로 쓰기에는 너무 커. 이게 원래 안산적 개념이 어디냐면 안산이 어디냐면 지금 청와대가 옛날 궁의 후원이잖아요. 지금 궁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형상이에요. 경북궁이 이제 지금 개발돼서 이게 낮아졌나?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보이잖아요. 한양 도성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여요. 이제 거기가 안산으로 원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도전이 저게 앞에 있으니까 저게 안산으로 해자. 나중에 안산을 남산이라고 이제 이게 바뀌는데 남쪽에 있다 해서 남산이라고 하고 뭐 안쪽에 있다고 안산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는데 원래 안산이라는 건 지도자가 이게 부족민들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적당한 높이의 지형의 산을 안산이라고 해요. 그걸 남산이라고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조선이 창건했을 때 풍수적으로 이걸 하려면 원래 우리가 무학대사와 정도전만 이게 이게 책사 군사로 이렇게 있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이성계한테는 3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 3명의 군사가 이성계를 선택을 하고 뭐다 또 일로 왔나. 또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안산에서 또 저거네. 원래 무학대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홍제역 있잖아요. 거기가 분지거든요. 홍제 그쪽이. 옛날에는 거기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분지 지형이었어요. 원래 거기를 개경해서 글로 천도를 하자겠는데 이게 백제 견훤하고 똑같은 진짜 상황이 벌어지는데 무학대사가 그때 홍제에다가 한다고 나중에 초기 국가를 처음에 세울 때는 환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쿠데타 군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지형에다가 도성을 제한다고 이제 무학대사는 이제 하고 정도전은 어떻게 하냐 무슨 소리냐고 정도전이 약간
이론에 강하고 실전에 약해요. 이 양반이 말은 잘해. 말은 천상유수인데 이게 실전에 약해요. 그래서 저기 정두전이 원래 이제 저기 그 도성을 풍수를 했을 때 무학대사가 다 그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최고의 저기 명당 자리가 지금 경복궁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저기 조선인 궁을 거기다 세우죠. 경복궁 현재 청와대 앞으로 해가지고 경복궁 자리가 그 이 저기 한반도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지도자의 자리라고 이제 무학대사가 가르쳐져요. 정두전은 그 풍수에 대한 그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와 여기가 대단하구나 한데 이제 무학대사가 얘기를 해요. 정확히 따지면 무학대사가 아니라 무학대사하고 자운선사가 그걸 얘기를 해요. 자운선사가 누구냐? 이제 여기서 역사 속에 미스테리 인물이 한 명이 한 마리래. 이게 말이 혼나오냐? 미스테리 역사의 한 인물이 나와요. 여기서 만약 이성계부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조선 건국이 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시효 효과 시발적인 그 조선을 이루민 국호까지 이미 세운 양반이 있었어요. 말 다 만들었고 계획을 짜낸 사람이에요. 정두전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아니에요. 정두전 전에 무학대사가 있었고요. 무학대사 전에 자운선사가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원래 여기서만 하면 안 되는데 저기 경복궁 위나 청와대 거기서 해야 돼. 이번 강의는 짤막하게 제가 저기 요점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이성계한테 3명의 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은 도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자운선사입니다. 자기의 호를 자운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저기 신선선자를 해서 자운선사, 신선선자의 선비사자에서요 자운선사라고 해요. 저기 북한산에 보면 자운봉이 있어요. 도봉산에 그 자운이란 자운봉이 그게 그 양반의 이름을 따서 그 봉산 이름이 대둔산이래. 거기 저기 북한산 위에 있는 게 뭐냐. 하여튼 거기 자운봉 이름을 자운선사의 이름을 따서 그게 자운봉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자운봉이 아니었어요. 그 양반 이름을 따서 자운봉이 됐어요. 뭐다가 또 일로 왔냐. 그 얘기를 한번 여기서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앉아서 어쩌면 이게 연관성이 여기 오고는 이 강의는 별로 없기 때문에 원래 다른 강의 하려다가 갑자기 이 강의를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네 애들이. 누가요? 다들 여기저기에서 모든 팬들이 물 한 모금 한번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거를 자운봉 가서 이거 했는데 그 나중에 한번 디테일하게 짤막하게 요점만 제가 한번 살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냐면요. 처음에 그 시발점이 이성계나 정두전도 무학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처음에 그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됐냐면 자운선사라는 도인에 의해서 그게 설계가 돼요. 이제 이 양반도 사막산 춘천 이쪽에서 돌을 닦다가 고려가 보니까 너무 개판이야 이 나라가. 천신들하고 이제 백회가 열려 천신들 한창 소풍을 해. 천신들이 이제 여기저기 도인들한테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양반이 이제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에서 자운선사가 이제 명상을 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옛날 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그 당군 신화의 그 조선이 당군 조선 내 나라가 최고의 이게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나라였던 거야. 자기가 돌을 닦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당군의 나라인 그 조선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자운선사 양반이. 그리고 이제 춘천 여기 사막산 그 소양강이나 이게 북한산 이쪽 양구 쪽으로 해서 막 여기 거기서 돌을 닦다가 이제 큰 뜻을 품고 이제 산을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한강 따라 내려가지고 북한산 지금은 도봉산이라고 하죠. 이제 북악산에 있는 저기 자운
저기 지금의 그게 자운봉인데 나중에 그 양반 이름을 따서 자운봉이 되고 하는데 거기 도봉산 저기 중턱에다가 저기 거기 자기 이제 암자를 하나 세워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불교가 신자가 저기 불도인이 아니라 선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혼자서 이게 천막같이 이제 어떤 운막 비슷해. 거지 운막이 비슷해. 거지 운막 같이 이런 거기에는 이제 바위 같은 게 많거든요. 바위 그 틈사이에다가 운막 같은 거 이렇게 저기 이게 앞에 가려놓고 거기서 이제 돌을 닦으면서 이제 새로운 저기 자기 세울 나라인 조선이란 옛날 다시 건국하자는 조선을 그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고려를 이제 저기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야겠다 하고 이제 거기서 설계를 하기 시작해요. 그 자운봉 그 밑에서 탄 중턱에서 그래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연이 돼서 무학대사를 만나게 돼요. 무학대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 불교 저기 스님이지만 이 양반이 이제 저기 의식 수준도 높고 도력이 높으니까 실질적으로 무학대사가 자운선사를 스승으로 모셔요. 이제 무학대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거기 이제 자기가 이제 저기 여기저기 이 양반도 돌을 닦다가 자운 선사한테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저기 그 천년 수도가 이게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는 천년 수도가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지금 경복궁 앞으로 광화문 근처에 있잖아요. 거기가 나중에 천년 서울이 될 거다. 천년 서울이 될 거라고 이제 이게 말을 하니까 무학대사가 자기의 그 어떻게 그 암자를 갖다 거기다 세워요. 이게 북악산이죠. 현재 저기 북악산 주변 일대다 세워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경복궁하고 저기 지금 현재 그 광화문 광장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다가 암자를 세워요. 그리고 미래에 여기가 이제 천년의 수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천년의 저기 수도가 여기 할 거라고 그 무학대사가 거기에 이제 저기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이게 이제 설계를 하다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옛날에 저기 이 양반이 돌 닦다가 최치원이 예전에 유불선 사상에 대해서 한번 해요. 원래 저기 그 유불선 하면 동학의 최재우로 알고 있는데 원래 원조 유불선은 하나다라는 거를 그거를 갖다 저기 주장한 게 그 신라 말에 그 최치원 선생님이에요. 네, 그 최치원 선생님이 이게 당나라에서 쫓겨나가 신라에서 뭘 하는데 신라 조정에서도 자기 말이 안 먹혀가지고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저기 그 통일신라대 이제 한반도를 여기저기 떠돌면서 돌을 닦아요. 그러다가 저기 지리산 저기 청학동 어디인가 거기서 고은원인가 뭔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그 자리에서 깨쳐요. 그리고 그 양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유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제 당나라의 유교와 그리고 불교 원래 저기 통일신라 자체도 국교가 불교 국가였고 그리고 이제 선도도 그때 이제 뭐 다 끊기긴 했지만 선도도 이제 그 닦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저기 여기 신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유교, 불교, 선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유교, 불교, 선도가 다 하나다. 뿌리가 다 어디 마음 닦고 도 닦는 거 이게 하나다. 마음 닦는 거 근본이 하나다고 이제 저기 최치영 선생이 그걸 하고 유불선은 하나다고 유불선 사상을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의 한반도에 저기를 통일을 하려면 일단 종교적인 것부터 먼저 통일해야 한다. 그 자운선사가. 그리고 나는 자운선사는 말 그대로 선도예요. 선도는 내가 대표를 하고, 이제 불교를 누구를 대표하냐. 그래서 그 불교를 대표하는 사람을 찾은 게 무학대사예요. 모든 역사는 다 연결이 돼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 무학대사가 참고로 픽션입니다. 그냥 뭐 너무 이렇게 저기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픽션입니다. 다시 얘기해 드리면 제가 말한 건 대부분 다 픽션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학대사가 어떻게 무학대사가 불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제 돼요. 그 당시 한반들은 그리고 뭐냐 세 번째가 고려도 저기 유교가 이미 들어와 있고 성리학이나 유교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무학대사하고 이제 자운선사가 이제 저기 선도하고 불교 대표하는 사람은 한 명씩을 이제 저기 모았어. 이제 마지막이 유교를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을 모아야 돼. 유불선 해가지고 유교. 그래가지고 무학대사가 누구를 추천하냐면 정도전을 추천을 해요. 그 당시에 정도전이 이제 이거 데모하다가 조정들 저기 늙은이들 물러가라 하고 저기 유엔 윗대가리들 젊은 혈계 물러가라 하고 데모를 하다가 이게 데모를 하다가 이게 물러가 저기 정도전이 쫓겨나요. 그 양반 하는 말이 전쟁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저기 전쟁에 나가지 않는 노인네들이라고. 정작 이 전쟁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결정은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결정해야지 이게 노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 이거. 이게 노인들이 누구냐? 조정대 최고 대신들이 노인들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조정 대신 위에 있는 저기 노인 양반들이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겁나 나쁘지. 그 어떻게 유배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정도제 힘이 없어. 관직이 없었고 그 성균관에 있는 그 대학원생이어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자면 그냥 뭐 관직도 없고 그냥 대학원생이었어. 대학원생이 대무질 하다가 저기 장관이나 저기 대통령 국회의원들한테 찍혀가지고 지금으로 따자면 이제 저기 그 어디 거제도인가 어딘가 거제도 무슨 어떤 섬이든가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거제도인가 맞나 거제도 그 하여튼 섬으로 유배를 가요. 관직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일부를 한번 찍겠습니다.